미국의 영재학교에서 한 학생이 동양인 한국인에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시험을 컨닝한 게 분명하니 다른 어려운 문제도 풀어보라며 말이죠. 그렇게 선생님께서 등장하셨고 아이들을 중재하기 위해서 칠판에 대학생이 풀만한 문제를 써내려갑니다. 이에 한국인 학생은 문제를 풀기 위해 칠판에 다가가자 거기에 있던 모든 학생이 놀라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특급사연입니다. 저희는 특급사연의 공식 이메일로 제보받은 실제 사연과 해외 커뮤니티들에 게시된 글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이야기를 전달해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수익은 독거노인 및 불우이웃 등에게 전액 기부되니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특급사연 들려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사는 줄리아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펀드 매니저로 일하고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야 하기에 하루하루가 저에게는 숙제였는데요. 그렇기에 저에게는 모든 것이 경쟁이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그렇기에 당연히 자식의 교육마저도 그 안에서 1등을 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제 아이의 이름은 루시입니다. 루시는 어렸을 때부터 영재 교육을 받아서 항상 반에서 1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영어뿐만 아니라 일어, 독일어도 잘했고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나서부터는 각종 대회에 나가서 상을 휩쓸 정도로 아이는 비상했어요. 저는 아이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어요. 루시가 가지고 싶어하는 것은 뭐든지 다 사주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문제였던 걸까요? 제 아이는 건강이 갑자기 나빠졌어요. 저는 아이의 치료를 위해서 잘한다는 병원과 좋다는 약을 다 먹여보았지만 아이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질 않았어요. 그렇게 루시는 6개월간을 병원에서 생활했습니다. 건강해지기는 했으나 6개월간 다른 아이들과의 수업 차이가 발생했던 거였어요. 그렇게 학교에 돌아가서 중간 시험을 치렀는데 항상 상위권이었던 루시는 3등이라는 성적을 거두었어요. 평상시에 항상 1등만 했던 루시는 충격을 받은 듯 했어요. 그래서 저는 1등을 한 친구가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동양인의 한국인이라고 했어요. 이름은 혜진이었어요. 그 혜진이라는 친구는 루시가 아팠을 때 한국에서 전학을 와서 친구도 없고 반에서 혼자 왕따처럼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루시가 다니는 고등학교는 미국의 영재 고등학교로 생각보다 비싼 등록금이 있어서 아무나 올 수 있는 곳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아봤더니 한국에서는 크게 유통업을 하고 있고 지금은 미국까지 진출해서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의 자제더라고요. 아무리 루시가 없었다고 하나 1등 할 정도면 특별한 공부 비법이 있겠지 싶어 딸아이에게 혜진이와 친해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루시는 혜진이와 친해지기는커녕 사이가 나빠졌어요. 그렇게 다음 시험 기간이 찾아왔고 루시도 그동안 열심히 공부했기에 자신이 있었죠. 시험을 다 치르고 결과가 발표됐는데 이번에도 1등은 혜진이가 차지했고 2등은 루시였죠. 인정하기 싫은 루시는 혜진에게 소리쳤고 커닝했거나 시험지를 빼돌렸다며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선생님이 나타났고 싸우는 이유를 듣고는 칠판에 누가 봐도 고등학생이 풀만한 문제가 아닌 문제를 내셨어요. 이 문제를 푸는 학생이 이번 시험의 1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혜진이는 망설임 없이 문제를 풀기 시작하더니 5분 정도 지났을 때쯤 답을 썼어요. 루시도 질 수 없어 문제를 풀려고 했지만 시작조차 하지 못했어요. 혜진의 답을 본 선생님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건 대학생들조차 풀기 힘든 문제였는데 선생님 입장에서는 작은 동양인 학생이 그걸 풀었다는 게 놀라웠어요. 그렇게 학교에서 한국인 혜진이는 화제의 인물이 되었지만 혜진이는 친구 한 명 없었기에 축하해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루시는 혜진이를 인정하고 공부 비법을 알아내기 위함이 아니라 사람 대 사람으로 친해지고 싶다는 생각에 그날부터 매일 인사를 했어요. 그렇게 루시의 노력과 진심이 통했던 걸까요? 혜진이는 루시에게 마음을 열었고 저녁 식사에 초대됐어요. 저와 루시는 그렇게 한국인 가족의 집에 갔습니다. 그들은 저희를 환영해 주었고 저희는 그렇게 빠르게 친해졌어요. 저는 혜진의 공부 비결이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믿을 수 없는 말을 하더라고요. 혜진이는 한국에 있을 때 한국의 입시 경쟁 시스템에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었다. 매일 친구들과 경쟁하고 치열하게 사는 게 자신들이 지켜보는 입장에서 너무 가슴이 아팠기 때문에
미국으로 온 것이라고 말하더군요. 저는 정말 누군가 머리를 한 대 치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루시를 친구들과 경쟁시키고 항상 치열하게 공부시켰기 때문에 저와 반대되는 교육 방식이었어요. 그리고는 미국에 와서 따로 교육한 건 절대 없고 아이가 스스로 공부한 것밖에 없다고 했어요. 그 말을 믿기에는 조금 힘들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뒤 같은 직장의 펀드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 한국인에게 물어봤어요. 한국의 교육 수준은 도대체 어떻길래 그렇게 대단하냐고요. 그랬더니 직장 동료는 말하더군요. 한국은 정말 교육에 진심인 나라이다. 자신도 거기서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며 자신이 어떻게 한국에서 교육했는지 말해주더라고요. 듣는 거로는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안 갔어요. 저는 당연히 미국보다 한국은 수준 낮은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직장 동료의 말을 들어보면 미국보다 한국이 교육적으로 대단하다는 듯이 말하더라고요. 기회가 돼서 루시가 한국에서 교육받을 수 있다면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저는 다시 혜진이네 부모님에게 찾아가서 한국의 교육에 대한 정보를 물어보았는데 마침 혜진이네도 이번 방학에 한국에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날 비행기 티켓을 예매해서 같이 가게 되었어요. 그렇게 한국에 도착했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한국에 관심이 없어도 너무 없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안 좋을 거라고 생각했던 한국의 공항은 너무나 세련되었어요. 그렇게 제 가족과 혜진이네 가족은 이동을 위해서 지하철로 이동했는데 공항과 지하철이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정말 참 편하고 좋았습니다. 저희가 가져온 짐이 가볍지 않았기 때문에 걱정했는데 공항 내에는 무빙워크가 잘 설치되어 있어서 공항에서 지하철을 타러 갈 때까지 거의 걷지 않고 이동했어요. 그렇게 지하철을 타게 되었는데 저는 정말 놀랐어요. 미국의 지하철과 한국의 지하철은 정말 차원이 달랐어요. 저희 미국은 1900년대 초반에 지하철이 도입되면서 정말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켰지만 지금 와서 보면 많이 노후되어 있는 곳도 많고 특히 여름에는 지하철 내부는 정말 더울 만큼 불편한 점도 많은데요. 그런데 제가 본 서울의 지하철은 정말 깨끗하고 쾌적한 시설에 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생필품도 판매하는 자판기에 서울 지리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디지털 노선도까지 그 안에는 서울의 다양한 정보까지 볼 수 있더라고요. 이렇게 잘 되어 있는 지하철은 처음 봤어요. 심지어 속도도 엄청 빠르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대치동에 도착했어요. 그곳에 정말 틈없이 세워진 건물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학원이더라고요. 그리고 그곳을 다니는 사람들은 전부 학원이 끝난 학생들이었어요.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모두 길거리에서조차도 책을 보고 있었어요. 심지어 밥을 먹으면서까지도 말이죠. 늦은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간판 하나 꺼진 곳 없이 그곳은 밤에도 그야말로 학업 전쟁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혜진 엄마가 알려준 학원에 갔어요. 저한테 예약하셨냐고 물었고 혜진 엄마가 예약을 해두었더라고요. 저는 무슨 학원에서 병원도 아닌데 예약까지 해야 하나 생각했어요. 하지만 상담을 진행하는 순간 저는 도대체 한국이 교육 강국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학원 실장님께서는 루시와 영어로 자연스럽게 상담을 진행하셨고 딸에게 레벨 테스트를 진행했어요. 루시가 문제를 해석하는 수준을 파악하고는 어느 정도 레벨에서 교육을 진행하면 좋을지 루시의 장단점을 짚어내시고는 해결책까지 제시해주는 모습에 한국에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루시는 한 달간 학원에서 숙식을 제공한다고 하였고 저는 마음 한편에서는 걱정되었어요. 아무리 혜진이가 같이 있다고는 하나 한국 문화와 음식에 잘 적응할지 마음 한쪽이 불안했죠. 제가 그런 걱정을 하는 모습을 본 혜진 엄마는 저에게 딸 걱정은 그만하고 스트레스를 풀어가자고 했어요. 그렇게 혜진 엄마가 예약해놓은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하고 예쁜 카페에 가서 수다 떨면서 커피도 마셨어요. 정말 이쁜 카페에 갔는데 이색적으로 잘 해놨더라고요. 거기에서 먹은 케이크는 어찌 나도 이쁜지 먹기 아까울 정도였어요. 무지개색으로 케이크를 만들어 놓았는데 식감도 정말 특이하더군요. 그렇게 카페를 즐기고 한국의 전통 음식이라며 저를 어떤 특이한 건물로 데려갔어요. 서울의 현대적이고 세련된 건물과는 다르게 나무와 기와로 만들어진 식당이었어요. 그곳은 한옥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식당이라고 하더라고요. 안에는 나무 냄새와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혜진 엄마는 비빔밥과 불고기를 주문해서 이것은 한국 의대표 음식이라며 소개해 주더군요. 저는 미국에서도 한때 한국의 음식에 인기가 있었을 때가 있었지만 먹어보지는 않았기에 궁금했어요. 비빔밥은 정말 맛도 맛이었지만 음식인지 미술작품인지 모를 정도로 이쁘게 나와서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맛도 정말 다채로워서 각종 채소와 나물들, 그리고 고기가 다양한 식감과 맛을 연출했어요. 불고기 또한 인상적이었어요. 짭짤한 맛과 달콤한 맛이 환상적이더라고요. 그렇게 음식을 다 먹고 저희는 연극을 보기 위해서 예술이전당에 방문했습니다. 그렇게 연극 중에 먹을 간단한 음식을 싸고 입장하기 전에 화장실에 가기 위해 음식들과 가방을 혜진 엄마에게 맡겼어요. 그렇게 화장실에 나와서 혜진 엄마를 찾아 두리번거렸는데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고는 제가 맡긴 음식과 가방이랑 혜진 엄마 물품이 덩그러니 책상 위에 올려져 있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곳에는 그날 연극을 보러 오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혹여나 누가 가져가면 어쩌려고 겁도 없이 소지품을 두고 사라지다니요. 그것도 가방이랑 핸드폰 같은 비싼 물건을요. 혜진 엄마는 잠깐 휴지를 가지러 갔다 왔고 저는 물어봤어요. 대체 어쩌려고 귀중품을 두고 자리를 비웠냐며 말이죠. 그랬더니 혜진 엄마는 웃으며 말했어요. 어차피 아무도 안 가져가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한국에서는 정말 특이하게 공공장소에서 물건을 방치해도 그 누구도 안 가져간다고 말하더라고요. 도대체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지 신기했어요. 미국에서는 방치는커녕 길을 가다가 소매치기도 조심해야 하는데 말이죠. 정말 제가 생각했던 한국과는 너무 달랐기 때문에 충격의 연속이었죠. 한국의 시민의식에 놀라움을 또 겪는 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연극을 다 보고 사람들이 퇴장하는데 사람들은 전부 자신이 먹은 것을 들고 나갔어요. 그렇게 나갔더니 바로 앞에는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 있었고 연극을 본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이 먹은 것을 치우고 있었어요. 미국에서는 영화나 연극이 끝나고 난 뒤 그곳은 정말 아수라장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에 연극이 끝나고 따로 청소해야 하는 청소업체가 있을 만큼 더럽습니다. 딸아이의 교육 때문에 온 한국이지만 제가 더 많은 것을 느끼게 되는 여행이었어요. 그렇게 한국에서의 생활이 다 끝나갈 무렵 루시에게도 엄청난 변화가 있었어요. 처음에 와서 단계 테스트를 받을 때까지만 해도 75점 정도였던 루시는 현재 97점이라는 한국에서도 상위권에 속하는 실력으로 향상되어 있었어요. 저는 너무 궁금했어요. 대체 한국에서는 어떻게 교육하길래 이렇게 아이가 성장할 수 있는지요? 학원 원장님께서는 학생의 수준과 약점을 파악한 뒤 단순 문제만 풀게 하는 게 아닌 그 풀이 방식에 대한 이해와 학생이 가지고 있는 그 약점을 강점으로 바뀔 수 있게 솔루션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바로 실력 향상의 이유를 납득했어요. 그 후 자신의 약점에 대한 문제를 반복 학습을 통해서 자신감을 키워준다고 했어요. 한국에서의 일정을 보내고 미국에 돌아온 딸아이는 저에게 말했어요. 대학만큼은 한국에서 지내고 싶다며 말이죠. 그 말에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지내면서 느꼈던 한국은 배울 점이 정말 많은 나이이기 때문에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했습니다. 아이는 지금 한국의 대학교에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특급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영상을 보시고 남기고 싶으신 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사연자분께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소정의 선물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특급 사연은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